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 각상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찐링 선생님 어제는 여기 화면 나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좀 우리 찐링 선생님 자세히 못 보셨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변신해서 안경을 벗고 오셨습니다. 사연이 있으시다고. 네. 나중에 시간 나오면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네. 어제 중국은 하락하고 홍콩은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서 동반 상승한 게 부동산, 은행, 보험. 근데 어제 우선 질문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중국 시황대 도기님께서 집값이 몇 년 동안 하락했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집 대출 관련 매출이 줄어드는데 근데 올 들어 왜 은행주가 계속 올라갔느냐. 네. 이게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에 은행, 보험, 부동산 즉 포괄적 의미상의 금융주의 시총 비중의 차이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 중에 2000년에는 중국 증시 중 은행 플러스 보험 플러스 부동산 요 합계 시총이 50%에 육박했는데 어디가? 지금은 중국 증시 안 해요. 상하이가? 네, 아니요. 상해랑 심천 합쳐서요. 2000년대. 우와. 근데 지금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 비중이 이미 16%로 떨어졌어요. 네네. 네. 반면 홍콩 증시는 예를 들어 2006년 기준으로 44%인데 지금은 30%대로 떨어졌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랑 30% 이 비중이 네, 그래서 어제는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에 은행, 보험, 부동산 개발 투자 요 세 개 업종이 다 올랐는데 홍콩 쪽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이 어제 하락했잖아요. 빅테크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빅테크 종목은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그 빅테크나 반도체, AI, 테크, 로봇 이런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 대부분은 다 중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중국의 상단의 테크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9월 10일 오늘 상해종합지수 0.13% 상승, 심천 0.38% 상승, 홍콩 1%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그래서 오늘 공통점은 마찬가지로 오늘은 부동산이랑 은행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어요. 하지만 홍콩 증시의 그 비중이 더 높아요. 그리고 오늘은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바이두 등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요 빅테크 종목이 다 상승했고요. 알리바바는 오늘도 미국 ADR은 거의 이제 150불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홍콩 종목은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 1%대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상의 금융주 플러스 빅테크가 오르면 홍콩의 상승폭이 중국보다 훨씬 높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주가 하락했는데 오늘은 조금 소폭 상승 중이고요. 오늘 중국 증시 중에 상승 업종으로는 채굴업 3%대, 통신 서비스, 관광 호텔 2%대, 그리고 게임, 문화, 미디어, 의료 서비스, 통신 장비, 백화점, 부동산이 1%대. 오늘 하락 업종은 리튬이나 코발트 이런 에너지 금속 마이너스 2%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쪽이 1%대 하락했어요. 오늘 중국 증시 중에 채굴업 관련주가 3% 상승한 거는 채굴업이 뭐예요? 중국에서는 채굴업으로 분류되는데 천연가스나 석유를 채굴하는 채굴업. 네. 채굴업. 네. 채굴업. 오늘 오전에 이제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니까 내년부터가 15차 5개년 계획. 그래서 오늘 오전에 15차 5개년 계획 최근에는 분야별로 이제 기자회견을 해요. 오늘 오전에 그 분야별 기자회견 중에 내년 또는 앞으로 5년 동안 채굴업에 관한 그런 힌트가 있었는데 중국의 그 신강 위구르나 사천이나 두세 개 지역에 분지가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대분지 심층과 해역 심해가 석유가스 비축 확대의 주요 거점이 될 거다. 그래서 비축 확대. 네, 그래서 내년은 중국 현지에서 그 석유 생산량이 한 2억 톤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한 2,400 입방미터를 돌파할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중국 현지에서 우라늄 광을 새로 몇 개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우라늄 관련 자원의 안전이 더 보장된다. 그래서 오늘 채굴업이 3%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시황 관련해서 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에 8월 CPI와 PPI가 발표됐어요. 화면을 네. 보시면 이 그림 중에 파란색이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네. 그러면 보시면 지난달 7월에는 0%인데 8월 이번 달은 마이너스 0.4%. 예. 근데 이게 과거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증시에서 좀 민감하게 반영되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월 대비 증가율 보면 대체로 0 내외에서 계속. 그래서 매월 이런 부진한 CPI가 발표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시의 그 반응도 점점 이제 무난해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8월 PPI인데요. 파란색이 PPI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그러면 지난달 7월에는 마이너스 3.6%, 8월은 마이너스 2.9%. 네네네. 물론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낙폭이 좀 축소되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8월 3대 실물 경제 지표 그게 더 중요하고요. CPI, PPI는 아직은 마이너스 또는 0 수준이지만 점점 증시에서 반응하는 그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PPI가 의미 있게 좀 돌아 보인다. 네. 예, 2.9% 지난번에 3.6% 마이너스였는데 2.9% 마이너스면 처음으로 돌았어. 지금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돌았어. 추가로 나빠지지는 않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첫 번째고 오늘 그 한국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아이폰 모델 중에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 출시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화면은 뭐냐면 중국 그 상해거래소랑 심천거래에서 상장된 아이폰 협력사 밸류체인 관련 공급사 중에 상장사를 묶어놓은 아이폰 테마주예요. 네네. 오늘 아이폰 테마주가 지금 0.16% 상승 강보합권. 그래서 딱히 뭐 명확한 방향성은 없었어요. 애플은 오늘 한 1.1%대 네. 중반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스콘은 풀 캐파로 2교대로 지금 돌아가고 네. 있다던데. 그래서 다음 그림이 바로 그 폭스콘이 중국 현지 자회사가 상장사인데요. 네. 종목 코드 601138 상해거래소 상장된 중국어로 한자는 공업부연 공예부연 근데 영문명은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네. 이 종목이 601138인데 오늘 10%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네. 154%예요. 엄청 올랐어. 근데 이 종목이 왜 연초 대비 150% 이상 올랐냐면 네. 폭스콘 인더스트리 인터넷 이 종목의 매출 구성을 보면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G 모듈 이쪽 통신 장비 관련 5G 모듈이 한 매출의 47% 차지하고 또 클라우드 AI 관련 서버, 네, 서버. 엣지 컴퓨팅 서버 만들어주는 게. 네, 서버 쪽이 52%. 네. 근데 성장률이 실적을 견인한 게 요 클라우드 AI 관련 서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 종목의 서버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는데 네네. 그 중에 특히 클라우드 관련 서버 쪽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고 AI 관련 서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아까 통신은 쉽게 하면 아이폰 만들어주는 거고 절반은 네. 그 절반은 요즘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버렉 해주는 그 서버를 구축해주는 맞습니다. 하드웨어. 그리고 네. 이 종목이 딥시크를 비롯해서 중국의 AI 빅모델 이쪽 기업에도 이미 서버를 공급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특징주가 CATL인데요. 네. CATL이 과거에는 심천거래소만 상장돼 있다가 올해 5월에 홍콩거래소에도 동시 상장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심천 종목 CATL은 1.24% 하락했고 네. 홍콩 종목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0.9% 하락 중이에요. 네. 근데 CATL 최근에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지난 8월 11일에 CATL이 여러 곳에 그 리튬 광을 채굴 하거나 어떤 곳에서는 임대 방식으로 채굴하고 어떤 곳은 지분 투자하고 근데 8월 11일에 CATL이 중국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그 리튬 광 중에 생산 중단됐다. 네네.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단된 이유가 보통 리튬 CATL이 그 리튬 광이랑 몇 년마다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8월 9일까지 그 계약 기간이 완료됐어요. 그럼 그 전에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11일 이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게 혹시 이게 계약 연장 채굴 허가증 연장까지 뭐 3개월 걸리지 않냐. 그리고 네. 또 며칠 지나니까 3개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요거는 확실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설. 네. 근데 9월 9일 오전에 오늘 9월 10일이죠. 네.
오늘 오전에 뭐가 나왔냐면 요것도 CATL 사측 입장이 아니라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스팟성 기사로 나온 거예요. CATL 자회사 중에 리튬 광 채굴 관련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오전에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그 회의가 8월 11일에 그 생산 중단된 리튬 광 그거를 채굴 허가증 그 심사 승인 절차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요 스팟성 기사에 의하면 아마도 이 리튬 광 채굴 허가증 그 연장 신청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그 생산 재개가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요거는 그냥 스팟성 기사예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도 요즘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2차전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나마 여기 링더사인은 연초 대비로는 제일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CATL 주가를 보면 사실 8월 11일 그 악재가 나온 후부터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리튬 광이 왜 뭐 실질적인 악재로 간주되지 않았냐면 요 리튬 광이 중국 국내 리튬 탄산 리튬 생산량 중에서 12.5%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기사는 쏟아져 나왔지만 그게 뭐 실질적인 악재 만약 그 비중이 엄청 높으면 몰라도 12%면 높은 거 아닌가? 중국 국내 탄산 리튬 생산량은 12.5%. 네. 근데 CATL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CPI, PPI 발표했는데 CPI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 PPI는 좀 둔화폭이 축소되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반응은 그럭저럭. 그리고 오늘 아이폰 모델 중에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 근데 그 발표 첫날 중국 증시에 상장한 아이폰 테마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종목인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CATL은 그 리튬 광 생산 재개 기대감이 나왔지만 근데 주가는 어제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오늘 약간 하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제 구독자분들께서 어제 중국 시황 마감 영상 밑에 그 질문을 몇 개 구체적인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로 모든 질문을 다 일일이 대답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 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질문은 왜 답 안 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첫 번째 질문. 어제 그 은행 주가 집값은 몇 년 동안 떨어지는데 은행 주가율 거기 지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 2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중국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하루 이틀 또는 이틀 3일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후이진이라는 중앙국유 금융사에서 필두로 해서 4월 7일부터 한 2, 3개월 동안 증한자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증한자금은 국가 차원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에 중앙후이진이라는 국유 금융사 에서 증한자금을 개별주로도 저가 매수하고 ETF 들어갔어요. 근데 개별주는 은행, 보험, 증권도 들어가고 소비도 들어가고 ETF는 주로 테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은행 업종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오늘 오전장 마감 기준으로 13% 상승했어요. 물론 타 업종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작지만 보시면 올랐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4대 은행 중에 농업은행이 있잖아요. 농업은행이 연초 대비 43% 올랐고 공상은행 연초 대비 12%. 근데 모든 은행주를 다 증한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중에서 농업은행, 공상은행 몇 개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행주는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사실은 증한자금이 매수세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중국 투자 시 개별 투자하는 거랑 국내 상장 중국 ETF 하는 거랑 어느 게 좋을까요? 요거는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인 본업이 있으면서 뭐 증시 각도기 TV를 시청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 효율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고려하면 한국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중국 ETF가 가장 선택과 집중. 그게 더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들어가는 상위 종목이 뭐 급등했다 할지라도 급등하면 그 ETF는 그 급등폭보다 좀 작을 거잖아요. 하지만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겸해서 할 때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저는 그냥 테크 관련해서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ETF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하면 하나하나 매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로봇 설명하실 때 매출과 이익률 좀 공유해 주세요. 우리나라처럼 매출도 제한적이고 적자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다음. 네. 유비테크.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본체 기업이 100개 이상 있지만 대부분은 비상장이에요. 네. 또는 빅테크 업체가 신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휴머노이드 상위 기업 중에 지금 상장사는 사실상 유비테크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유니트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유니트리는 지금 빠르면 4분기 내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상해거래소 과창판에 제출할 거예요. 주관사는 중신증권. 근데 빠르면 내년 초에 상해거래소 내 과창판에 상장하면 어차피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장한다면 이제부터는 상장사인 유비테크뿐만 아니라 상장 예정인 유니트리를 같이 봐야 되죠. 네네. 그래서 아까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매출이랑 이익을 볼게요. 유비테크 먼저 네, 볼게요. 요게 이 화면이 유비테크의 매출 추이인데요. 대체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매출이 6.21억 yuan이에요. 규모가 대체로 작죠. 6.21억 yuan이면 원화로 곱하기 195. 그러니까 한 1,200억. 200원 하면 돼요. 네, 1,000 곱하기 200 하면 쉬워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유비테크 매출이 원화로 1,210억 원 정도. 그리고 네. 다음 그림이 총이익인데요. 네. 총이익 올해 상반기 기준 2.17억 yuan이니까 원화 423억 원. 규모가 네. 상대적으로 작죠. 그리고 다음 그림이 지배주주 순이익인데 딱 보면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네. 올해 상반기 유비테크 지배주주 순이익이 마이너스 4.14억 yuan. 그러면 마이너스 807억 원. 네. 아직 적자예요. 그래서 유비테크가 사실 2012년에 설립한 회사고 그리고 유니트리가 2016년에 설립한 회사예요. 근데 아직은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은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이 중국 휴머노이드 소량 양산이 첫 해예요. 네네. 그래서 물론 추세는 뭐 전망은 좋지만 지금 단계는 아직은 흑자 전환 그거를 따질 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휴머노이드 네. 로봇 규모 한번 보죠. 아주 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 일부만. 이 그림은 중국 현지 그 휴머노이드 산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인데요. 중국 국내 기준이에요. 그러면 대충 보시면 2025년 중국 국내 시장 규모가 130억 yuan 얼마 안 되죠. 130억 yuan 그리고 10년 후인 맨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2035년인데 2035년 시장 규모가 2,770억 yuan. 그러면 네. 10년 후에 지금의 한 21배 정도. 그리고 이 그림이 딱 보면 재미없는 그림이잖아요. 아까 그 시장 규모 추이. 딱 네. 보면 어떤 성장률이 굴곡이 없이 그냥 쭉 가는. 왜냐하면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량 양산 첫 해이기 때문에 네. 2, 3개월, 3, 4개월 지날 때마다 그 전망치가 변화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다음 그림. 이 화면이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아까 그 상장사 유비테크 네. 그리고 상장 예정인 유니트리 그리고 그 외에 뭐 빅테크 업체들도 많은데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왜 그렇게 많냐면 지금 한 4가지 분야로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네. 화면 중에 제가 맨 왼쪽에 검은색 글씨로 한글을 적어놓은데 지금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분류하면 첫 번째는 로봇 기업, 네. 유니트리라든지 또는 유비테크 그리고 엣지봇도 유명하고요. 하지만 비상자사. 그리고 두 번째 행을 보시면 제가 자동차 업체라고 써드렸어요. 뭐 자동차 테슬라는 뭐 네. 잘 아시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근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요 로고를 보시면 그 동그라미 중간에 빨간색 글씨 그게 세리스. 화웨이가 전기차 만들 때 세리스랑 협력해서 만들어요. 네. 그 세리스도 하고. 그리고 그 약간 X처럼 로고가 나온 게 샤오펑 자동차도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그리고 로고를 보시면 BYD 그리고 오른쪽에 LI 그 리샹 자동차 리오토. 그래서 두 번째
번째 사업군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신사업으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는 빅테크 업체. 지금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는 화웨이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이미 뛰어들었고 네. 바이트댄스 그리고 샤오미도 뛰어들었고 알리바바 웬만한 빅테크 업체들은 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그 그림 네 번째 맨 밑에 제가 지방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 업체, 전기차 업체, 빅테크 업체는 대부분 뭐 국유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네. 민간 기업.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네네. 어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 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어떤 지탱력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도 투자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네. 개발이라든지 그런 플랫폼 또는 그 창업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4개가 되어 있잖아요. 상해, 심천, 네. 북경. 좌측 상단이 네. 상해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우측 네. 상단이 심천,深圳, 그리고 좌측 하단이 북경, 베이징, 네. 그리고 우측 하단이 나머지 지역 되겠죠? 절강성 항저우. 네네네. 네. 그럼 요거를 보면 요 화면에 나오는 기업 수를 합치면 30여 개가 돼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중국 기업 중 한 100개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네. 아까 그 화면에 나오는 30여 개는 중국 현지 업계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그리고 알아주는 그리고 거기에는 상장사는 아직 적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유니트리, 유비테크가 가장 1등, 2등이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이제 후발주자들도 나올 거고 아까 화면에 나오는 30여 개 기업이 이제부터는 여기서 네. 어떤 강력한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중국 그 로봇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고 어느 지역에 편입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비테크를 통해서 어느 네.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는지 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매출은 이제 약간씩 아직 뭐 확연하게 우상향은 아닙니다만 2025년을 원년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이후부터의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중요해 네.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끝으로 그 중국 정부가 AI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여러 신흥 산업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 중국에 지금은 AI랑 로봇 뭐 이쪽이 핫 이슈지만 이제 몇 년 후에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이 보통 명칭이 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 중에 핵심 육성 사업 중에 하나로 키우겠다. 네. 이 정책이 언제 나왔냐면 2023년 11월 2일에 중국 공신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 지도 의견.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사업 육성 사업이 나오면 정부 차원에서 공신부는 제조업 플러스 정보통신기술 주관기관 공신부에서 무슨 산업 지도 의견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는 이제부터 요거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육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 지방 정부도 상당히 그 최대한 밀어주려고 지금 하는 거고 상해시, 그렇죠? 북경시, 절강성, 광동성에서 로봇 연구 개발 핵심 기업에 이미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측면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람이 제일 많아서 로봇이 가장 필요 없어 보이는 나라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게 그 참 아이러니한. 요거는 내일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로봇 특집이네 거의 그죠? 로봇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등등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댓글로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